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2기 수료생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공공데이터 적재하기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반짝반짝한 제목이 없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제를 적어와 봤습니다. 눈물의 데이터 엔지니어링. 저기 지금 이미지에 펑펑 울고 있는 아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제 마음의 눈물을 대변하는 친구인데 제가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저렇게 마음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 환경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비전공작 개발자이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인턴을 하게 됐는데 그 인턴이 뭐였냐면 어떤 기후 데이터, 그러니까 고도, 압력, 바람 뭐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인턴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로그래밍 되게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데이터의 가치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의 가치가 그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의 가치가 돼요. 그리고 났더니 그 서비스의 가치가 그 회사의 가치가 돼요. 그리고 났더니 많은 분들, 그러니까 고객분들 혹은 회사 밖의 분들이 그 회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든 가치는 데이터의 가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데이터를 직접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그래머스를 수강하고 지금 뱅크샐러드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은 이 뱅크샐러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직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주니어 데이터 엔지니어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로 넘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취업 사이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해외 취준하기 전에 환상 깨기 간다. 여러분은 해외 취준에 대해 조금 환상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왜 넣었냐면 제가 환상이 좀 있거든요. 뭔가 커피 한 잔 들고 막 남들 못 알아듣는 영어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뉴요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기대했는데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해외 취준에 대한 거는 이 사이트에서 알아서 환상을 깨줄 거고 저는 오늘 데이터 엔지니어 취준하기 전에 환상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잘못 오셨어요. 저 오늘 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한 환상 다 깨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환상 다 깨지는 소리 듣고 저 그래서 어떻게 환상을 깰 거냐면요. 공공데이터가 어떤 건지 뱅크샐러드 내에서 공공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말씀드리면서 환상 깨기를 시작해 볼 거예요. 그러면 공공데이터라는 말을 제가 지금 썼는데 공공데이터가 뭔지 어떻게 가져오는 건지 어떻게 적재를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눈물과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쓰이는 걸까? 이 화면은 지금 뱅크샐러드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뱅크샐러드 기사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예요. 실제로 저희 어플에서 보일 수 있는 화면인데 여기 지금 별표로 적혀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별표부터 시작! 나만의 귀한 금융 매칭.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따라 읽어주시네요. 두 번째 거. 내 타고난 특성으로 맞춤 건강 관리.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여긴 진짜 다 엘리트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적인 게 나만의, 내 거, 내 특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은 남들 다 아는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뱅크샐러드에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 30대 남자분들 보통 금융 습관이 이러이러한데 땡땡님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20대 여자분 대한민국 평균은 이러이러한데 지금 땡땡님은 이런 건강 습관을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줄 때 현재 일반적인 트렌드, 일반적인 평균 이런 값을 알 때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해요.
지금 그래서 뱅크샐러드에서는 여러 가지 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공공 데이터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도대체 공공 데이터가 뭐냐? 공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예요. 공적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기대하신 분들 있다면 조금 죄송해요. 공공 데이터는 공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의되어 있는 방법인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는 그냥 다 공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공하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냐,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형식으로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드려 볼 거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거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이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느끼셨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파란 색깔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는 제일 메인 화면이에요. 저 중간에 가운데 흰색 검색창이 보이시잖아요. 저런 검색창을 입력을 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제가 적재를 했던 데이터들의 일부입니다.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건 건강 정보. 예를 들면 어떤 피자 안에 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었고 단백질이 몇 그램 들었고 이런 정보들. 아니면 아파트 정보. 어느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언제 거래됐고 언제 지어졌고 그때 거래했을 때 관련되어 있던 부동산은 어디 부동산이고 이런 정보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식 정보. 어떤 주식을 무슨 회사에서 얼마나 발행했고 언제 거래됐고 주식 시장은 어떤 시장이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공공 데이터가 있는데 일부러 한번 소개드려봤어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제가 적재하려는 공공 데이터에 한해서는 API랑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솔직히 API랑 파일 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것들이죠. API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요청 변수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값을 얻는 것 끝. 파일은 저기 옆에 다운로드 버튼 보이시나요? 파란 색깔? 저거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CSV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러면 공공 데이터는 어떻게 적재하냐? API에서 나오는 값 저장하면 되고 CSV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줄 요약을 해볼까요? 공공 데이터 적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적재할 데이터를 정합니다. 적재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리스트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말할 거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전조사. API로 받아올 거냐, 파일로 받아올 거냐, 어디서 받아올 거냐,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아온다.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실제로 파이프라인 설계하는 거는 파이썬 코드 혹은 다른 언어로도 얼마든지 코드를 짤 수 있죠. 그 코드를 짜서 실제로 적재하는 것. 그리고 적재 및 활용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스파크 잡을 만들고 에어플로우 덱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공공 데이터가 적재되게 한다. 끝! 와, 우리 여러분은 지금 방금 공공 데이터를 적재하셨습니다. 와! 근데 발표가 너무 쉽죠? 여기서 끝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안 돼요. 왜냐면 제 눈물을 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들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도대체 저 앞에서 발표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마음의 눈물을 저렇게 펑펑 흘리고 있나?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공공 데이터 친구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데이터가 개성이 강하다고? 이게 뭔 소리야? 네, 어떤 뜻이냐면 공공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메인 지식과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아니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냥 다 그런 거지. 무슨 특별한 개성이 있는 거지?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자, 첫 번째 개성.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데이터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이거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라는 어떤 공공 데이터 API에서 가져온 거예요. 얘는 출력값으로 법정동 시군구 코드랑 법정동 읍면동 코드를 줘요. 그래서 1110, 11500을 얻었어요. 와, API 잘 왔다. 그래서 저 값이 뭐죠? 저 숫자가 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찾아봤죠.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 아파트 매매 API랑은 전혀 상관없는, 너무 상관없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행정표준코드 관리 시스템이라는 어떤 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여기를 갔었더니 비로소야 저 값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적재하려던 API가 아닌 전혀 다른 API까지 활용을 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 슬라이드가 끊겼는데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거 해주시는 동안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내적 친밀감이 진짜 많이 생기네요. 저희가 슬랙이나 이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많이 뵀잖아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이런 분들이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빨리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개성. 데이터 제공기관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규칙대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에는 주식정보 서비스라는 어떤 API가 있어요. 여기서는 해외 상장 시장이라는 어떤 값을 줘요. 근데 옆에 있는 건 그냥 영문명이고요. 99를 줍니다. 99는 또 뭐지?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이 주식정보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는 곳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어떤 공공기관이었어요. 여기를 갔더니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정보서비스 기술문서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당장 열어봤더니 99는 비상장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정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해하면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 API 간의 의존성, 디펜던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단축 코드를 넣으면은 종목명, 발행회사, 발행일, 주식 정보 이런 걸 알려주는 API가 있다고 쳐봅시다. 좋은 정보 얻고 좋네요.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기서 단축 코드가 뭐예요? 단축 코드를 넣어야 알 수 있는데 이걸 또 열심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시장 구분 코드를 넣으면 단축 코드를 알 수 있는 어떤 API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저 시장 구분 코드는 또 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값을 알아내려고 여러 개의 API를 먼저 호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도 솔직히 이만큼 개성 얘기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이 친구들은 호락호락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마지막 개성인데 동일한 값을 의미하는 변수의 이름이 제각기 다르다. 제가 이렇게 API 명을 풀로 다 적어왔는데 다 읽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ABCD API 이렇게 불러볼게요. 먼저 AB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는 종목 번호라는 어떤 값을 줘요. B에서는 종목 코드라는 어떤 값을 줍니다. 이름이 다르죠? 근데 이 두 개는 동일한 값을 의미해요. API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담당자가 직접 다 확인해서 아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D도 마찬가지예요. C는 국문 종목명, D는 한글 띄고 종목명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짠! 영문명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 한글명이 좀 달라도 영문명으로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우리 공공데이터 친구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단축 종목 번호, 단축 코드, 이름 달라요. 자, 여기서 틀린 그림 찾기. 영문명 다르신 거 보이시나요? 역시 우리 개발자분들 한 번에 찾으시네요. 네, 사실 이거를 찾는데 오래 걸리면 한 소절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했는데 바로바로 찾아주셔서 바로 넘어가 보면 위에 A 거는 short하고 N이고요. 밑에는 short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가공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마지막 친구, 이 친구 이제 익숙하죠? 한글 틀린 거, 영문 틀린 거 이제 익숙해요. 이 친구는 뭐가 문제냐? A번에서의 13번은 코넥스 시장이고요. B에서의 13번은 다른 시장 값이에요. 그리고 14번에 코넥스가 있고요. 이번에는 50에 기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A에서 13번은 코넥스 시장이고요. B에서의 14번은 코넥스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까지 달라지는 문제가 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핸들링하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얻은 게 뭐냐.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만 집중하시면 전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볼게요. 사전 조사할 때는 정말 부족하리만큼 많이 하기.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걸 담당을 했을 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개성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수정하다가 나중에는 작성한 코드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사를 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려면 D 지식, 프로그래밍 지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정말 많이 필요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데, 외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사실 앞에서 설명드린 개성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사실 뱅크샐러드 데이터 팀 분들은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보셔라. 이거는 도저히 적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적재를 하냐. 사실 저는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적재 못한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떠한 외부 요인이랑 요건이 있어도 그거를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저는 아래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불안정한 API. 똑같은 API고요. 똑같은 요청값을 넣어서 똑같은 응답값을 내는 API였어요. 근데 오늘 요청하면은 1초에 한 배씩 호출이 오고요. 내일 요청하면 120초 만에 오고요. 3일째 호출할 때는 500에러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호출하면 이번엔 120초, 그 다음에 한 70초, 80초, 1초, 500에러? 이게 거의 규칙이 없이 랜덤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API 주는 쪽에서 뭔가 외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에어플로우 태스크를 1시간에 한 번씩 실행시키게 해가지고 하루 24시간이니까 최대 24번까지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루 24번 안에는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1시간에 한 번씩 태스크 돌아가도록 하고 리트라이를 24로 바꿨어요. 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뱅크샐러드에서는 공공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적재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가 가진 각각의 개성.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성, 말 안 듣는 여러 친구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들을 하나의 코드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거를 제가 해냈습니다. 공공데이터 클래스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API 요청할 수 있는 URL,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니까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각각 공공데이터가 가지는 개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속성값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어디셔널 파람즈라는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데이터를 성형이 이렇게 다 다른데 저 클래스 하나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그리고 세 번째, 공공데이터 제공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자체 콜센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어도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개발 지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콜센터 전화해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여기 한 두 분만 전화해 보신 것 같긴 한데 네, 그 전화를 하면은 앞에 고객님이 몇몇 분 있어서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런 멘트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낼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려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인자한 마음을 가지기 아주 좋은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한 번 질문할 기회를 잡으면 어떻게든 많은 걸 물어보려고 미리 질문지를 준비했고, 한 번 물어본 건 다시 물어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 결과 API가 불안정해도 뱅크샐러드 내에서 공공데이터가 잘 적재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스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공공데이터를 다른 걸 적재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클래스 인스턴스만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분은 내부 클래스가 어떤 구현인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모르셔도 돼요. 인스턴스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동안은 뱅크샐러드 내에 공공데이터 담당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다음에 공공데이터를 적재하실 분은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뱅크샐러드의 하나의 자산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눈물과 함께 맞바꾸면서 얻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실 주니어 엔지니어로서 저도 뭔가 이렇게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막 설렘, 두근두근. 나 되게 멋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프로젝트 임하고. 이런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임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코드를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될 때는 솔직히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 문구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외부 요인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다. 그게 엔지니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엔지니어 이은지였습니다. Q&A는 다음에 몰아서 하고요. 네, 뱅크샐러드 채용 열려 있습니다. 함께 일해요. 감사합니다.